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나 송 작가 예상대로 밤 11시 반이 돼서야 겨우 조사를 지긋지긋해. 끝냈습니다. 12시간 넘게 12시간 넘게 조사를 한 네. 거죠. 도대체 뭔 조사를 할 게 있다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까지 오래 물어볼 일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자, 일단 기사 정리하고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10장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뒤 조사를 받았고 어젯밤 10시 45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떠났습니다.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내가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사실 들어가기 전후가 뭐 똑같은 뭐 이게 말이었어요. 어차피 조작이었고 네. 기소는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답변을 하고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할 게 아니라 검찰은 기소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예감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에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뭐 기사 나오기는 뭐 서면 뭐 답변 이후에 뭐 말이 없다든지 뭐 그런 막 기사가 나오긴 했거든요. 또는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러는데 난 제일 황당한 게 조선일보가 9시에 귀가했다고 생방으로 그 뭐 SBS도 그랬던 것 같은데. SBS에서 방송을 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현장에 기자가 나가 있어. 그래서 기자가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끝내고 집에 갔습니다라고 리포팅을 해버린 거야. 그거보다 2시간, 3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이게 뭔 의미냐? 원래 스케줄로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내보내기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소름 끼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뉴스 시간에 맞춰갖고 막 8시 이전에 내보내주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내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깨닫고 조목조목 이게 왜냐면 조사 받고 나면 인정조사 이게 그 보고 확인하고 쓰잖아요. 그 시간을 최대한 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니들이 내보내는 시간에 안 나간다. 시간 끈 게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봤다. 그렇지. 뭐 이렇게. 왜냐면 그러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가지고 원래 뉴스에 내보내기로 하는 타이밍보다 훨씬 있다가 나오니까 이미 뉴스들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갖고 나갔다. 그리고 성남FC 후원금이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이 그랬다고요?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조사됐던 내용까지 TV조선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흘러나가는 거지. 진짜 너무 황당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그게 뉴스예요? 그게 뭐가 뉴스야? 시나리오지. 그건 대본이고 그렇지. 극본이고 시나리오지. 그게 왜 뉴스야? 그 시간 타임을 정말 절묘하게 조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나는 너무 웃긴 게 아니, 그 얼마나 모질이야. 현장 기자가 나가 있어갖고 안 나오는 걸 뻔히 알고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갔다고 뉴스를 내는. 왜냐면 전화 받았겠지. 얘 지금 그 조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제가 금방 봤을 때는 나가요, 한 10분이나 15분 내로 끝낼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러면서 아싸 이러면서 딱 자신 있게 리포팅을 한 거지. 이 정도면 사실 방송 사고 아닌가요? 그렇지. 대놓고 방송 사고지. 가짜 뉴스지. 허위 보도고. 이 모질한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이거를 시나리오를 해갖고 몰고 가고 있는지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웃긴 게 그 조사실 상황에 누가 CCTV를 달아놓고 그 CCTV를 기자들이 보고 있던 것도 아닌데 황당한 게 실시간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검사 조사 내용이 아직 확인돼서 이재명 대표가 확인한 조사를 인정조사에 사인도 안 했는데 질문 내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서너 시간 전에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막 뉴스 나오고 있거든요. 뭐 6시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검찰 문건을 제시하니까 당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소설 써 아주 그냥. 아무튼 역시 전략의 천재예요. 네. 꼼꼼한 조서 확인을 한 서너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11시에 나옴으로 인해갖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알면서도 현장에 기자를 보내놓고는 오보를 강행하고 있는 얘네들의 지금 언론 수준도
진짜 모질한 거예요. 그럼 일단 그 뉴스를 빼고 기다렸다가 속보로 올렸어야지. 귀가한다고. 아 정말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런 언론이 굳이 필요합니까? 이런 언론은 우리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악이죠, 악. 그리고 이거 찾아보면 얼마나 웃긴 줄 아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2시간 후에 나갑니다라고 6시에 처음으로 기사를 냈어. 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케줄표가 있었던 거야. 2시간 후 귀가 예정이라고 먼저 이걸 치는 거야, 단독으로. 그러니까 지네가 돋보이고 싶은 거야. 시나리오는 똑같이 받았는데 다른 데보다 돋보이고 싶어갖고 2시간 후 귀가 예정 날려놓고 진짜 9시쯤 돼갖고 귀가했다고 가짜 뉴스까지 날려버린 거지. 진짜 그거하고 똑같네. 송작가 TV가 11시 30분에 시작하는데 한 9시부터 계속 열어오는 거야. 방송 이제 조금 있으면 방송 온다고. 와. 그래 놓고 송 작가는 정작 11시 반에 오는 거. 8시부터 열려. 그럼 욕 먹지 않을까요? 욕 뒤지게 먹을 일이지 사실은. 응? 그건 시청자한테 할 수 있는 짓거리가 아닌 거야. 근데 요런 짓거리들을 강행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진짜 송 작가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면 다음 주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니까. 와 진짜 미치겠네. 이게 인용될지 안 될지는 법원이 얼마만큼 겁을 먹느냐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돌아버리겠네. 법원이 이거를 인용해버리면 또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받으려 그러면 지금 국짐에 있는 애들을 다 긁어 모으고 안 민주당 안에서도 수박이 전부 일제히 준동해갖고 거기에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표를. 수박들이 배반을 해야 음. 그래야지 체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수박들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동의안은 안 되겠지만 일단 영장을 쳐보는 방식이 일단은 이제 이걸 이슈를 끌어갈 수 있는 게가 되거든. 그리고 이게 바로 그리고 추석연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설. 또 이런다. 설년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쳐지는 날짜가 딱 수요일일 거라고 난 예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그런 얘기 한다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처음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진보 방송이 이재명 구속을 얘기하다니 난 이 채널을 끊겠다 막 이러고 댓글을 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점을 미리 예상을 한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갖고도 이 언론과 검찰들은 이걸 밀고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근데 거예요. 작가님 어떻게 알았어요? 응?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작가님 어떻게 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대 어제? 이건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내통했네. 아주 내통했어 의심스러워요. 아주.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분의 내통은 아주 그냥 어디야? 어? 검찰뿐만 아니라 온 데고 다 명신이하고도 내통하시는 누구랑 내통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도대체? 있어.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러한 예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사람의 욕망을 잘 꿰뚫어 보기 때문이에요. 검찰의 욕망인가요 이거는? 이거는 검찰의 욕망, 한동훈의 욕망. 한동훈 밑에서 이 조작질을 하고 있는 그 검사 새끼들의 욕망이 결국은 이런 무리한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도 이게 말도 안 되고 나중에 욕먹을 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해야 되는 거야. 욕망을 줄 알면서 왜 하나? 지금 당면에 있는 이득이 있잖아. 지금 민심을 바꿔야 되고, 자, 이게 영장이 쳐지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한동훈의 원리 원칙적인 법 집행에 대한 찬양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잠깐만. 이제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지. 네, 그거를 실제로 원리 원칙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나와야 돼.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시간이 안 맞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기사 대기됐고, 자, 하긴. 언제, 며칠 날? 오케이, 내보내. 하긴 어제 조사도 사실은 성남FC 건으로 되게 어이없는 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네. 그동안에 했던 거는 대장동 이야기였거든. 그런데 MBC에서 느닷없이 대장동 2025년에 이재명한테 주기로 했다는 이상한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환이 되니까 사람들이 대장동으로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대장동도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비록 직접 간 건 없지만 뇌물이 약속돼 있었나?
라고 하는 식의 뉘앙스를 만들려고 이 프레임을 짜갖고 간다는 거죠. 참, 진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짓거리지만 진짜 이게 이 헌법을 생각하거나 법리를 연구하는 그 변호사들이나 법 전문가들이 보면 이걸로 기소가 가능한가 재판이 가능한가 하지만 이걸로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조국 가족들 난도질 했던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난도질 하면서 민주당을 어떻게 제동 걸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다음 목은 민주당 안에는 수박들이 이재명을 이제 대표직에서 내려놔야 된다. 비대위로 가야 된다. 새로 뽑아야 된다. 이 지랄을 떨면서 민주당 흔들기를 시작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 MBC 어제 보도도 김지인 기자 2020년에 입사를 했더라고. 그러면서 뭐 여러분의 지인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쳐놨던데. 근데 사회부였어요.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법조 기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사회부로 갔더라고 처음에는. 어쨌든 2025년에 이재명에 넘긴다도 이게 다운표가 이재명에 넘긴다가 아니고 동균에 넘긴다. 동균에. 근데 동균의 안에 이재명이 속해 있다라는 게 사람들의 뇌피셜이라는 거야. 아니, 그거를 다운표를 따는 게 이게 말이 돼? 김지인? 중요한 거는 MBC라고 해서 모든 뉴스를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MBC 내에도 이런 애들이 지금 암약하고 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나는 이런 보도 보면서 딱 느낀 게 왜 뉴스타파에서 기자들 돈 받아 처먹었다 했잖아요. MBC가 걸렸나? 빼준다고 했나? 이거 기사 내주는 대신에 MBC 빼줄게라고 했나?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뉴스타파 기사가 나오고 나서 난리를 치면서 검찰 쪽을 옹호하는 언론이 대표적인 게 지금 MBC예요. 김지인이라고. 근데 얘가 먹었겠어요? 아니거든. 이게 2020년에 들어왔다고. 지금 누가 시켰겠지. 먼저 해봤자 먹은 2년 차, 놈이. 해봤자 2년 차인데 검찰발 단독을 MBC에서 받았어? 2년차 초임 기자가 쉽게 말하면 총대를 맨 거예요. 에휴. 결과적으로. 진짜 힘있고 간부해야 될 애들은 이런 기사 지 이름으로 못 겁니다. 왜냐면 지가 너무 탄로나잖아. 이제 앞으로의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성남시 50억이 이게 50억을 준 건 두산이잖아요. 두산이 그래서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그 오래된 그 병원 부지에 대한 거를 용도 변경을 해갖고 사옥을 만들고 거기에 이전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네이버일 거란 말이에요. 네이버도 33억 후억을 했거든요. 요게 지금 사옥 용적률 키워주는 대가다. 거기에다가 분당 차병원도 33억을 냈는데 이건 역시도 특혜를 주기 위한 대가다라는 식으로 연이어 계속 때려붙일 겁니다.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닌 게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결국 따져놓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보면 아 이게 패턴이구나. 성남FC에 돈 주면 일이 해결되는 게 패턴이구나. 그럼 뇌물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2차, 3차 여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설날 앞두고 이거 땡기는 거예요. 하필. 이 모든 내용들이 다음 주에 도배될 기사들입니다. 결국 두산건설, 네이버 그리고 분당 차병원이 부당한 뇌물을 준 업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성남FC 당시 시장만 갖고 끌 게 아니라 두산건설이나 분당차병원, 네이버에 관계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부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 목적으로 줬죠? 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하려고 들 거예요. 오히려 아니 먼저 성남시 측에서 요구했습니다. 라는 식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겠죠. 그럼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남시가 먼저 뇌물을 요구했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이게 뇌물죄로 진짜 기소가 됩니다. 그거 나왔어요. 지금 MBC에서 위례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오늘 있잖아요.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됐던 그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도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는데 이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윗선으로부터 무조건 성남FC에 5억 원을 주라는 요청이 내려왔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너무 애매하잖아. 윗선이 누구이며 물론 뭐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해놓고 기사 마지막 중간쯤에 보면은 5억 원을 요구한 당사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의 지시였고
정 실장의 지시는 곧 이재명 대표의 지시다.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했어도 네, 미치겠다. 일단 그런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대장동보다 더 큰 규모의 뇌물 사건으로 갑니다. 이거를 축구단 하나 갖고 수백억을 착복한 걸로 만들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MBC에 밝혔대. 이게 몇 단 콤보야. 유동규가 검찰에 이걸 말하고 검찰이 MBC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동규가 MBC한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치면 그러면 이게 뭐야? 그 전에 유동규가 맨날 온갖 잡소리 하던 거 계속 단독으로 터트린 언론들 엄청 많잖아. 그걸 MBC가 그 지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기서 진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왜 성남FC는 그럼 지네들이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놓고 아니다! 우리는 그런 용도로 해서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성남시에 이런 돈을 준 적도 없고 이건 순수하게 구단 운영비로 쓰인 거다라고 강력하게 나서질 않는 걸까요? 성남FC를 좋아하는 서포터스들과 구단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는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왜냐면 중간에 돈을 거쳐갖고 받아서 쓴 사람은 성남FC지 성남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FC가 뭡니까, 전직? 성남일화예요. 일화. 통일교 재단입니다. 맥콜 만들고, 기아 만드는 주식회사 통일하던 문선명 씨가 만든 그 축구단이에요. 그때 돈질해갖고 축구단 만들고 당시 제일 인기 있던 박정환 감독 끌어다가 감독 시키면서 만든 게 일화입니다. 종교사업을 이렇게 실컷 쓰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성남 구단 갑자기 집어 던진 거 아니야. 돈이 없어서 통일교가 성남일화를 갖다가 내팽개쳤겠어요? 그거 없어져가지고 존폐 위기 있을 때 성남시가 끌어안은 거고 성남시도 재정이 없어서 돈 투입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후원금으로 자생적으로 살릴 수 있게 만들었고 지금 성남FC 독립해서 정상화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남FC는 이렇게까지 진짜 버려진 축구단 하나를 살려놔서 명문 구단으로 살아남게끔 도와준 진짜 가난한 상황에서 도와준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왜 방탄을 안 치죠? 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안 내놓는 거죠? 지금 성남시장이 아마 저쪽일 겁니다. 저들은 지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기소하고 이 기소 내용으로 재판으로 끌고 가면서 이거를 일종의 법정 싸움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슈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 조국 가족들을 법적으로 인격 살인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를 억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하는 건 진짜 똑같이 하는 거 같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니까. 이제는 언론이 무슨 개지랄을 하더라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항하고 그 부분이 역풍을 불게 만들 수 있는 우리도 이제 다른 대체 언론 매체를 갖고 있어요. 왜? 겸손이 힘들어가 있잖아. 겸손은 힘들죠. 사자가 나타났다. 우리 사자가 있잖아. 지금 세계 신기록을 쓰고 있어요. 20만 돌파했어, 동접자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죠. 왜요? 나는 사양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안 되는 집안이지만 어찌 됐거나 그렇게 해서 이슈의 폭을 넓혀가고 있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법정에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거 법리 논리로 까부술 수 있는데 왜 조국 때는 못 까부셨냐 그러면 조국은 뭐 변호사가 무능했냐?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자가 조국입니다. 근데 저놈들이 짜고 치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사가 판사를 윽박질러 가면서 왜 이걸 증거로 안 받아줍니까? 왜 이걸 죄로 안 받아줍니까? 왜 표창장하고, 금융 사기하고 엮어가지고 이거를 병합을 안 해줍니까? 요구하면 해준단 말이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지금 이따위 진흙탕 싸움이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번엔 조국을 죽였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는 절대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장남의 그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아니, 끝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일사부재리 원칙,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걸 날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또 언론에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 써주고 뭔가 진짜 이재명 대표 아들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증거 그때는 증거 불충분이었잖아요. 이제는 증거가 나올 겁니다. 재수사하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놀랍게도 네. 이재명 이런 얘기하니까 좀 나 쪽팔린데 이재명 대표 아들의 얼굴은 모르지만 성매매를 했다고 하는 성매매 당사자가 나올 거예요. 갑자기요? 갑자기. 이준석처럼.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가 저 사람 했어요. 저 아세요? 아니, 모르지만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어제 나온 기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갈 때 이런 기사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그렇죠. 전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족은 전부 다 뭔가 불법적인 가족이고 아마 바로 이제 이게 장모가 아니라 처가 쪽에 이상한 뭐 재산 관련된 의혹이나 부인의 카드 의혹 그러니까 그것도 나올 것 그것도 같아. 이제 같이 터질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아. 가족 전체를 싸그리 몰아가지고 이 모든 도마 위에다 얹을 거예요. 그것도 옛날 형수 욕설 사건 뭐 이런 건 또 다시 나오겠지. 하겠지. 다시 또 하겠지. 시작하겠지. 근데 문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왜? 법은 전애들만 독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기거든. 우리는 저항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우린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게 절차야라고 해갖고 이걸 몰아가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문제는 이 무리한 기소나 무리한 행정을 통해서 사람 인격살인하고 부당하게 정경심고사 우리 김경수 도지사 같은 분처럼 한명숙 전 총리 같은 분처럼 무고한 사람을 잡아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해갖고 승리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불어올 거라는 거지. 어젯밤 11시 반까지 수없는 청중이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면서 연호하고 있었던 그 열기가 또다시 재현되고 더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얼마든지 해보라 그래. 니들이 무슨 짓을 할지 송작가 TV가 이틀 전에 얘기해 줄게.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한다고 해서 이게 끝날 것 같아요? 이거 끝 안 납니다. 이거는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이 깜빵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지. 이거 안 끝나요. 절대 안 끝날 겁니다.